세이프스쿨은 2020년 12월 10일 강화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소규모 건설 현장의 비상대피 훈련 기획 작성부터 비상대피 훈련 실시까지 누구나 쉽게 진행하도록 다양한 건설 현장 훈련 경험을 토대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0년 6월 10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소규모 현장에서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 현장은 화재 사고를 대비하여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 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대형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 시행자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부재로 용접 화재 사고가 매년 1000여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선, 화학, 자동차, 항공, 건설 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현장 전반에서 활용되는 용접, 용단 작업. 그러나 작업 중 발생하는 화재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8명, 부상자는 10명입니다. 보도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윤수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불은 오늘 낮 1시 반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시작됐습니다. 폭발과 함께 시작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졌고 검은 유독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오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8명, 부상자는 모두 10명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을 몇 번씩 수색한 만큼 이게 최종 사상자 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는 78명이 작업을 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희생자들의 시신이 모든 층에서 수습된 것으로 볼 때 화재 직후 대피할 겨를도 없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우레탄 작업 중 발생한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레탄 작업으로 실내에 꽉 차 있던 유증기가 불꽃과 만나면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목격자들은 화재 당시 크고 작은 폭발음이 10여 차례 들렸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불이 난 건물 내외부에서는 가연물질인 페인트통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라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관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공사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감식은 물론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이번 화재와 관련된 모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망자 5명은 지금 오뚜기 식품하고 그 제이오 PMP 지하 4층에서 5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부상자 8명 중 응급 1명은 천안 단대 중증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용인 물류센터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잦은 오작동 탓에 화재 감지 장치를 아예 꺼놨던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던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 인재 사고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불이 났을 때 화재 신호를 소방설비에 보내는 화재 수신기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프링쿨러, 방어 셔터, 대피 이런 이제 음성이 있잖아요. 사이렌 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렌 화재가 나면은 작동돼야 그 장치들이 전부 작동을 좀 안 했던 겁니다. 화재 수신기는 물류센터 사용 승인을 받은 2018년 12월 이후 수시로 작동을 멈췄습니다. 관리업체가 오작동을 이유로 아예 꺼버린 겁니다. 경찰은 화재 초기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피해를 키운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업체 직원이 뒤늦게 방화 셔터를 직접 작동시켰지만 이미 크게 번진 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용 승인 이후 처음 이뤄진 소방점검 보고서입니다. 지하 4층 소방시설 연동 제어기 문제 등 30여 가지 결함이 발견됐지만 정작 수신기가 수시로 멈췄다는 사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점검하는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시설이 망가지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꺼놓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고가 나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국과수 감식 결과 화재 원인도 창고 설비를 얼지 않게 해주는 온열 장치의 물탱크를 전원을 켠 채 비웠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관리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 4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충남 천안의 초등학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9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침착하게 대응해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오전 9시 30분, 초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불이 났을 때 이 학교에는 학생과 선생님 900여 명이 수업 중이었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다급한 상황. 학교 측은 재빨리 교내 방송으로 전교생에게 화재 소식을 알렸습니다. 헷갈릴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들도 침착했습니다. 평소 받은 모의 훈련 때처럼 교사들을 따라 학교 뒤에 있는 아파트로 안전하게 피신했습니다. 평소에 이제 훈련을 좀 잘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따로 어디로 어떻게 이동을 해라 교육을 안 해도 이제 저 따라서 잘 이동했습니다. 이 학교는 연간 최소 5번 이상 화재 대피 모의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 학생도 사회복무요원에게 안겨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이제 화재가 나면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학생을 이제 안고 대피를 했습니다. 화재 소식에 놀라 학교로 달려온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선생님들조차도 아이들 대피시키시느라 잠바도 못 입으시고 아이들도 다 신발이 아니라 다 실내화를 신고 대피했더라고요. 학교 측은 학생 안전을 위해 오는 9일 예정됐던 겨울방학을 내일로 앞당기기로 했고 충남교육청은 불이 난 건물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웅입니다. 지난달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1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는 특히 대피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불과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취재기자가 직접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조명화 기자입니다. 100여 명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화재 진압대와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고층 건물이라 환자 구조가 여의치 않은 상황. 기자가 직접 팔에 화상을 입은 환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환자 거동이 여의치 않은 경우 구급대원 등 주변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환자들은 구조대의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데 문틈을 수건동으로 막아 연기 유입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빠르게 대피해야 하는 다중 이용시설 화재는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빠르게 119에 신고한 뒤 큰 소리로 화재를 알려 환자들을 대피로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동할 때는 눈, 코, 입을 젖은 수건으로 가려야 고온의 연기 흡입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쪽이 이미 불길에 휩싸였다면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직 구조대를 이용해 직접 탈출해 보겠습니다. 3층 높이의 건물에서 10초 만에 탈출했습니다. 구조대원의 자세한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지 평소에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긴급 상황 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훈련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왜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안 해야 하는데. 병원에서도 환자 이송을 위해 고정장치와 링거 등을 분리하는 연습이나 대피로 탈출 요령 등을 수시로 훈련해야 합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환자들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지, 또 여기에 되어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환자를 어떻게 구조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숙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반복적인 훈련과 철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세이프스쿨은 가족이 모두 안전한 세상을 위해 쉽지만 효과가 있는 재난 및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해 나갈 것이며 국내외 최고 수준의 재난 및 안전 훈련 컨설팅을 앞으로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